2026년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SP500 지수가 사상 초유의 6,9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광풍은 바다 건너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이어졌고 한강 조망권조차 없는 강남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들조차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의 상승세가 영원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취해 있지만 역사적으로 자산의 가격과 가치가 이토록 벌어진 지점은 늘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만들어낸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의 정점에 서 있으며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보다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우상향하지만 시장의 가격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에 따라 파동을 그리며 가치주의를 격렬하게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2022년의 가파른 하락장을 지나 2023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반등은 2025년을 거쳐 현재까지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자자들이 자산이 저평가된 구간에서 싸서 사는 전략을 취했다면 현재 2026년의 투자자들은 이미 고점에 다다른 자산을 비싸도 사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비싸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더 비싸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추격 매수에 나서는 이 구간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전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변곡점입니다. 5년 혹은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으나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고평가가 곧 거대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혁명의 상징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현대 자본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수익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인 EPS는 전년 대비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주가 상승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지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와 차세대 GPU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엔비디아를 단순한 기술주가 아닌 2026년 경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46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기업이 향후 반세기에 걸쳐 벌어들일 수익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평가 현상은 비단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의 핵심 입지인 강남 아파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반포의 한 유명 아파트 단지는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고속터미널이 보이는 조망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평형 매매가가 53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치를 주식처럼 수익 환원법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임대 수익 대비 매매 가격인 이른바 부동산 PER은 약 78배라는 경이적인 수치에 도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엔비디아보다도 서울의 아파트가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중은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며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 발밑에서는 자산 시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5개의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폭탄들은 각각 일본의 통화 정책부터 한국의 가계부채까지 촘촘하게 얽혀 거대한 연쇄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5가지 경제적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산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산 시장을 뒤흔들 첫 번째 시한폭탄은 바로 일본 열도에서 날아온 3조 4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영조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자금은 2011년 이후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 전 세계 자산으로 흩어졌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7배에 달하며 우리나라 GDP의 2.2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시장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무게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갑작스러운 급락을 보였던 배경에도 일본의 금리 인상이 촉발한 유동성 회수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체제 아래 일본은행은 2026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며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노믹스가 무제한 엔화 약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 세계에 풀렸던 엔화를 다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일본의 금리 인상 시그널만으로도 나스닥 지수가 10% 이상 폭락했던 기억은 이 폭탄이 가진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폭탄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터질 준비를 마친 2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폭탄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이 대출 규모는 미국 국가 예산의 45%에 육박하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팬데믹 이후 정착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텍사스나 조지아 등 일부 지역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혁신의 심장부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실리콘밸리와 LA를 품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IT 기업들은 이제 사무실 출근 대신 원격 근무를 기업 문화의 뉴노멀로 받아들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화려했던 오피스 빌딩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가고 있으며 이는 도시 전체의 경제 활력을 갉아먹는 암초가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캘리포니아의 오피스 공실률은 3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사무실 3곳 중 한 곳이 텅 비어 있다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빌딩 가치는 급락하고 임대 수익은 줄어드는데 대출 만기까지 돌아오면서 미국의 중소지역 은행들은 연쇄 부도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는 결국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우리 내부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세 번째 폭탄인 135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2026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약 20%에 육박하는 135조 원의 PF 대출 잔액은 사업성이 악화된 건설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6%에서 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이 중단된 현장들에게 이 이자는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사업이 멈춰선 건설 현장의 비명소리는 비단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뒤에 숨은 135조 원의 부채는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맡긴 소중한 예금이기에 PF 부실은 곧 서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도미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폭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폭탄은 규모는 앞선 것들보다 작을지 몰라도 우리 곁에서 가장 선명한 금속성 소리를 내며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2021년 집값 폭등기에 이른바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수많은 가게들이 마주한 5년 혼합형 고정금리의 만기 도래 소식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약 50조 원에 달하며 이들 중 대다수는 낮은 금리의 달콤함에 취해 5년 뒤의 미래를 간과했습니다. 당시 기준금리 0.5% 시절에 1%에서 2%대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렸던 이들은 이제 2026년이 되어 5%가 넘는 현실적인 고금리와 마주해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자를 내던 평범한 직장인이 갑자기 2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가계 소비를 극단적으로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 시계추는 디지털 방식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2026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영끌족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전술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당장 시장을 급변시킬 단기적인 카드가 없음을 시사하며 시장에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곧 가격 상승의 신호로 오해하여 섣부른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폭탄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록입니다. 2025년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드디어 69조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6분기 연속으로 멈추지 않고 증가한 이 부채의 외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골목 상권의 경기 하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증명하는 서글픈 지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든 50대와 60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출 비중이 높아 이들의 파산은 곧 노후 파산으로 직결됩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47%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한 곳만 무너져도 연쇄적으로 파열될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사회 취약 계층부터 경제적 붕괴가 시작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쏟아부으며 지원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원책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금리부터 한국의 자영업자, 부채까지 2026년을 관통하는 이 5가지 폭탄들은 이제 단순히 이론적인 위험이 아닌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이 복잡한 부채의 사슬 속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자산 가격의 영원한 우상향 신화는 이제 냉혹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가격보다 낮았던 싸서 사는 구간인 A 구간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며 지금 우리는 비싸도 사는 B 구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B 구간의 투자자들은 자산이 고평가되었음을 인지하면서도 자산 가치가 미래에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담보로 위험한 베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비싸게 산 사람들의 심리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작은 악재에도 시장에 매물을 던져버리는 패닉셀링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강할 때는 모두가 축제를 즐기지만 하락 모멘텀으로 전환되는 순간 시장은 그 어떤 때보다 냉혹하게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이 변곡점은 앞서 언급한 5가지 시한폭탄 중 단 하나만 터져도 전체 자산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임계점입니다. 특히 일본의 3조 4천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글로벌 유동성의 파티는 끝나고 자금 회수라는 냉혹한 현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가속화하며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지난 2024년 나스닥이 10% 급락하며 경고음을 냈던 것은 2026년에 벌어질 거대한 조정의 예고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역시 2026년 한 해 동안 2조 7천억 달러의 만기가 돌아오며 대형 금융사고의 뇌관으로 작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텅 빈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빌딩들은 더 이상 화려한 테크 기업의 상징이 아닌 갚지 못한 빚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채들이 부실화될 경우 미국의 지역은행들은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며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국내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135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은 이미 한계를 넘어 건설 현장의 중단과 협력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7%에 육박하는 PF 대출 이자는 사업성이 사라진 현장들에게는 매달 돌아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이 부실이 단순히 건설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건전성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영끌로 내 집을 마련했던 세대들에게 2026년은 고정금리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고 고금리의 민낯을 마주하는 잔인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금리 시절에 빌린 50조 원의 대출금이 5% 이상의 고금리로 전환되는 순간 수많은 가정의 가처분 소득은 이자 비용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한 달 이자가 2배로 뛰는 상황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결국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부채일 69조 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폭탄으로 다중 채무자들의 연쇄 파산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부의 금융지원책도 연체율의 상승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6년은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을 건 사투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째깍거리는 2026년의 자산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 냉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탐욕이 공포를 압도하는 순간 위기는 항상 우리 등 뒤를 바짝 쫓아옵니다. 2026년의 자산 가격은 분명 객관적인 가치보다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번만은 다르다는 위험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PER이 46배이고 반포 아파트의 PER이 78배에 달하는 현상은 자산이 생산하는 수익보다 미래의 가격 상승에만 매몰된 시장의 민낯입니다.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커질수록 변곡점에서의 충격은 비례해서 커지며 이때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자산 가격의 폭주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역사적 교훈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2026년의 5가지 시한폭탄은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채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연쇄반응 장치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캐리 자금을 회수하면 미국과 한국의 자산시장 유동성이 마르고 이는 곧 고평가된 자산들의 가격 하락을 압박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의 대출 회수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비중이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금리 충격은 가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 됩니다. 2021년 영끌족들이 마주한 금리 쇼크는 단순히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붕괴와 소비 절벽을 야기하는 거시경제의 위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69조 원부채 역시 실물 경제의 바닥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들의 몰락은 곧 내수 경기의 장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부실의 곰팡이가 경제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정책적 수단으로는 이 거대한 부채의 닻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대통령조차 뚜렷한 단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신만의 경제적 방어막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자산시장의 대세 상승기에 취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던 이들에게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험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가리키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자산의 가격이 아닌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때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일시적인 변동성을 견뎌낼 체력을 길러야 하고 단기 투자자라면 언제든 시장을 떠날 수 있는 유연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5가지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지금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폭발의 순간에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는 오직 준비된 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주인공은 매번 바뀌며 2016년의 주인공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관찰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의 파도를 기회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의 자산시장은 단순히 숫자의 오르내림을 넘어 누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시한폭탄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올 거대한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가져올 유동성의 파고를 미리 예상했다면 당신은 남들이 매물을 던질 때 여유롭게 시장을 관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PF와 영끌족들의 금리 쇼크 역시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대응 전략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시장의 분위기에만 편승하는 자이며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레버리지는 과감히 정리하여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자산시장의 하락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당신이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발판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들려올 경제 뉴스들의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부채의 연쇄 반응과 글로벌 자금의 이동 경로를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의 부채 위기와 가계의 소비 위축은 결국 내수 경기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가 탄생할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지표들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비싸도 사는 B 구간의 끝자락에서 탐욕의 유혹을 뿌리치고 잠시 멈춰서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엔비디아의 화려한 실적 이면에 가려진 고평가의 위험과 강남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 뒤에 숨은 부채의 그림자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은 자산 증식의 시대에서 자산 방어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며 이 시기를 잘 버텨낸 이들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김경필이 강조했던 경제적 체력과 절제의 미학은 이 혼돈의 2026년 시장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시한폭탄의 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숫자가 아닌 본질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시장은 냉혹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관대하며 오늘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더 큰 부를 일구는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5가지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당신이 미리 준비한 방어막이 있다면 그 폭발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부의 재편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의 끝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오늘의 냉철한 판단이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지은 신의 한 수였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해안을 기르시길 바라며 자산시장의 거친 파도를 넘어 더 넓은 경제적 대양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시한폭탄의 실체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변화하는 시장의 파도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